탁구 또는 고가형 상대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 하면 좋다. 열심히 떠들고 구축을 했어요. 하나가 페이로버 났어요. 넘어갔겠죠. 장애 조치에 의해서.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미러링 써보신 분. 네. 그냥 걸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미러링을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처음에 주서버에 붙어 있겠죠. 페이로버 떴어요. 미러 서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만 가면 되냐? 이 어플리케이션이 DB 하나만 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물고 있어요. 하나만 페이로버 됐다고 해서 나머지 거도 기존에 있는 대로 잘 유지가 되냐? 안 됩니다. 넘어가려면 다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어 우리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쓰잖아요. 했는데 배드세타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배드세타에 걸쳐진 파일만 옮기시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통째로 다 다른 새 걸로 교체하시나요? 통째로 교체하잖아요. 페일오버가 났을 때는 다 넘어가야지. 링크드 서버라든가 그다음에 잡 에이전트. 왜냐하면 이미 DB는 오프라인 되고 없는데 페일오버 나면 안 되거든요. 다 에러 떠요. 시스템에 어떤 장애가 발생을 해요. 그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미러만 걸고 쓰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개 썼거나 좀 더 큰 서비스에서는 고려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네, 똑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미러링 걸 때 어떻게 했냐면 서비스 브로커라는 걸 사용을 해서 DB를 계속 검사를 해요. 하나가 페이로버 떴잖아요. 그럼 나머지 49개의 DB를 다 넘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잡 에이전트도 항상 그 주 서버에만 켜져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어떤 뜻이냐면 어떤 집계를 해야 되는데 미러 서버는 어차피 접근 안 되잖아요. 미러 서버 접근 안 됩니다. 그냥. 네. 그런 것 때문에 잡 에이전트도 다 같이 넘겨주는 그런 거를 굉장히 긴 코드를 DB 프로그램을 해서 쿼리물을 만들어서 서비스 브로커로 계속 체크를 해요. 네. 되게 불편했죠. 서비스 브로커가 멈추면 페이로버 나도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HADR에서는 가용성 그룹에 등록을 해주면 DB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서비스 전체가 넘어가요. 즉 클러스터링과 같은 개념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클러스터링은 항상 미러링이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오타가 있죠. 이 그림은 제가 쓴 게 아니고 MS의 모모모 부장님이 제공하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인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스토리지가 뻥났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뻥났어요. 이쪽 다 넘겨줘야 돼요. 손으로 하나씩 장애복구 클릭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디스크 페일에 의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보통 IDC에 서버 꼽아두고 디스크가 24시간 계속 돌아가잖아요. 주기적으로 바꾸는 분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보통 오너들이 돈 쓰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배드세타 있는데도 감지를 못하고 있으면 또는 일부분만 문제가 생겼다 해서 그 부분만 복구를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유용하다. 아마 나중에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아주 저는 진짜 이 기술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더 그림이 복잡해졌죠. 이 그림은 뭐냐? 네, 미러링에 되게 핫사이트를 제공하거든요. 즉 말 그대로 거울이잖아요. 네가 바뀌면 나도 바뀌고 네가 문제 생기면 내가 바로 너 대신 움직여줄게. 내가 두 개인 거잖아요. 나 자신이. 근데 나도 죽고 너도 죽었다.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얼마 전에 있었죠.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대규모 정전 현상. 네. 얼마 전에 이쪽도 전기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놀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IDC가 저희는 뭐 돈이 없기 때문에 해외까지 두지 못하고, 예를 들어 뭐 목동 IDC를 뒀다. 그 다음에 뭐 저쪽 분당에 있는 뭐 야탑에 뒀다. 근데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디가 끌릴지 모르잖아요. 목동에서 야탑까지 우린 DR이 되어 있다. 그런데 두 쪽 다 전기가 나가면 게임 끝이잖아요. 이거는 멀티가 가능해요. 즉 A와 B 간에 두 개밖에 서로 1대1밖에 걸지 못하는 거를
이건 지금 4개 노드를 이용해서 구성한 그림인데요. 계속 확장할 수가 있어요. 서로서로 거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확장하고 또 이쪽으로 확장하고 이쪽으로 확장해서 하나가 죽어도 또 다른 하나가 있고 동시에 2개가 죽어도 나머지가 가용성이 된다. 즉 어빌리티 그룹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 아마 얼레이저 원이라는 기능을 자신있게 내세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드 파티에서 이제 또 지원되는 어떤 재해복구 솔루션이 있어요. 이런 DR 같은 게 이제 뭐 골든 뭐뭐뭐라고 돼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미러링이나 이런 개념은 약간 틀리긴 하지만 그것 또한 데이터 전체를 어떻게 옮겨준다 라는 그렇게 해서 아마 추세가 요즘은 이제 하나도 못 믿겠다 2개, 3개 안전장치를 만들자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죠. 저는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DR을 잘 해놨어도 전기가 나가면 어떡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다른 게임에서 했었는데요. IDC에서 전기 작업을 한대요. 전기 공사를 하잖아요. 전력이 부족하니 한대요. 근데 이중화 전원이 돼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버가 70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동시에. 왜냐면 이분이 전기를 그 차단기를 내리면서 엉뚱한 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 2개 라인이 있으면 A도 꺼버렸는데 B도 같이 꺼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DR이 돼 있어서 한 IDC 내에서 DR을 했다. 물론 의미 없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유지했지만 뭐 IDC가 폭파됐다. 이러면 한 IDC 내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한 국가 내에서는 요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KT에서 이거 K사에서 네, 요즘 많이 준비하고 있죠. 해외 DR 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 해저 광케이블 상당히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국내만 두지 않고 해외까지 하겠다. 그 영화 같은 거 왜 다이하드 보면 스톡스 막 이렇게 좀 막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모으잖아요. 그 사이트로. 네. 그런 것처럼 DR이란 개념이 이제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처럼 북한에서 쏘면 이거 바로 떨어지잖아요. 여기까지는. 네.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또 하나의 기능이 어떤 게 생겼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미러링은 접근이 안 돼요. 내가 10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미러 서버도 10개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쪽에는 셀렉트가 돼요. 접근돼요. 알터도 되고 셀렉트도 되고 인서트 업데이트 다 돼요. 근데 미러 쪽에는 내가 직접 접근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떠요. 왜? 미러링의 기본 조건은 no recovery예요. 즉 얘는 복원 중인 거예요.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러에 데이터가 잘 쌓이는지 아니면 한 번씩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주 서버 쪽에는 부하를 주기 싫고 데이터를 조회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미러 서버에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스냅샷을 떠요. 스냅샷이 뭔지 아시죠? 그 상황을 탁 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조회한 게 많고 고객 정보를 수시로 조회해야 되니까 고가용성도 보장하고 조회를 잘 하고 싶다. 미러를 걸어요. 스냅샷을 떠요. 계속 이쪽 조회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모를 때. 미러에 스냅샷을 뜨고 데이터를 조회하면 엄청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버헤드가 커져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미러를 딱 떴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하나에 계속 트랜잭션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현재 상황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과 지금까지 변했던 트랜잭션을 다 비교해보고 현재 상황을 찾는 거예요. 길으면 길어질수록 얘가 검사해야 되는 게 많겠죠.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즉 아무리 우리 CPU가 좋아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되게 강력한 기능이라고 저는 또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기능이냐? 복제를 섞어놓은 것 같아요. 미러링이가. 자, 일단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주 서버에만 무조건 기록을 해요. 빠르게. 얘는 무조건 빠르게만 하면 돼요. 수만 건이 들어와도 OLTP 데이터베이스니까 빨리 저장하면 되겠죠. 자, 세컨더리 DB가 있어요. 미러를 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총 4대까지, 아까 4대로 구성된 미러
사이트를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막 미러를